저 사람 항상 베풀기만 하더니 결국 다 잃었어요. 회사에서도 밀려나고 친구들한테도 이용만 당하고 착한 사람은 손해본다더니 정말 맞는 말이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 성공한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패턴이었어요. 그들은 다 먼저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들은 손해를 본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걸 얻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똑같이 먼저 주는데 어떤 사람은 호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주인공이 됩니다.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오늘은 그 비밀을 정확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이건 착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뇌과학의 문제였고 타이밍의 문제였고 단 하나의 원칙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죽어도 모든 걸 얻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늘 정보를 먼저 공유하고 도움을 먼저 주고 연락을 먼저 하는 사람, 작은 선물도 잘 챙기고요. 주변 사람들은 수군댔죠. 쟤 너무 착해서 탈이야. 세상 물정 모르나 봐.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지금 그 사람은 업계에서 꽤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그 사람이 특별히 똑똑해서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과 과학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먼저 주는 사람이 결국 더 많은 지지를 얻고 더 많은 기회를 잡는다고요.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잘못 주면 정말 호구가 됩니다. 제대로 주면 관계의 중심이 됩니다. 그 차이는 딱 세 가지 원칙에 있었습니다. 이 원칙을 모르면 여러분은 평생 착한 사람으로 이용당할 겁니다. 이 원칙을 알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편이 됩니다. 자, 이제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시작하죠. 왜 먼저 주는 사람에게 사람이 모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상호성의 법칙입니다. 심리학에서 가장 강력한 원리 중 하나죠. 인간의 뇌에는 자동 반응 시스템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받으면 뇌는 즉시 부채의 상태를 인식합니다. 이 사람에게 받았다. 돌려줘야 한다. 이건 의식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무의식의 자동 반응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거나 정보를 주거나 작은 호의를 베풀면 내 뇌는 조용히 계산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이득을 준 사람이다. 이 사람 편에 서야 한다. 그래서 먼저 준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기 전에 편이 되어야 할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흥미롭습니다. 호감은 이득을 주는 사람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좋은 사람이니까 호감이 생긴다고요. 틀렸습니다. 순서가 반대입니다. 나에게 이득을 준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사람은 논리보다 감정을 먼저 작동시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은 사실 이득 계산의 결과물입니다.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 나를 편하게 만든 사람, 나에게 쓸모 있는 정보를 준 사람. 이런 사람을 뇌는 이렇게 분류합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이득이다. 그러니 안전하다. 그러니 믿을 수 있다. 호감이란 건 인격평가가 아닙니다. 이득 신호의 다른 이름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역설적입니다. 먼저 주는 사람은 사실 권력 포지션에 선다는 겁니다. 의외죠? 우리는 주는 사람을 낮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항상 받기만 하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관계의 중심에 섭니다. 왜냐하면 주는 사람은 여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유란 건 능력의 신호이고 안정감의 표시이고 선택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뇌는 이걸 상위 포지션 신호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먼저 주는 행동은 겸손이 아닙니다. 은근한 주도권입니다. 관계의 방향을 설계하는 행위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럼 무조건 다 퍼주면 되나요?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무너집니다. 과학이 말하는 먼저 줘라는 무조건 다 퍼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확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 작게 줘라. 큰 희생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상대가 부담스러워하거나 뭔가 숨은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작은 도움, 작은 정보, 작은 배려면 충분합니다. 커피 한 잔, 유용한 링크 하나,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 이 정도로 상호성의 법칙은 충분히 작동합니다. 두 번째 원칙, 지속적으로 주지 마라. 가끔 전략적으로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희소성이 가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매일 주면 그건 당연함이 됩니다. 당연함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상호성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필요할 때 예상치 못한 순간에 주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인상에 남습니다. 세 번째 원칙, 받을 줄도 알아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받지 않으면 상대는 빚을 느끼지 않습니다. 돌려줄 기회를 주지 않으면 관계는 불균형해집니다. 그래서 상대가 고맙다고 할 때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도움 됐어? 라고 물어보세요. 나중에 너도 나 좀 도와줘 라고 가볍게 말하세요. 이게 관계를 평형 상태로 만듭니다. 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 호의는 당연함으로 추락하고 당신은 호구가 됩니다. 이제 현실로 가볼까요? 회사에서 정보를 하나 먼저 공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팁, 업계 동향, 유용한 툴. 이 사람은 지금 당장 뭔가 얻지 않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 1년 뒤를 보세요. 결정권자들이 이 사람 이름을 먼저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팀에 이득을 준 사람이다. 그게 승진으로, 기회로 연결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안부를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궁금해서 요즘 어때? 잘 지내? 이 사람은 지금 당장 뭔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왔을 때를 보세요. 누구에게 전화하게 됩니까? 먼저 안부를 물어준 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신경 써준 사람이다. 믿을 수 있다. 콘텐츠와 비즈니스도 같습니다. 먼저 가치를 제공하는 사람이 신뢰를 얻습니다. 팔기 전에 주는 겁니다. 정보를, 인사이트를, 경험을.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이만큼 무료로 주는데 유료는 얼마나 좋을까? 신뢰는 거래보다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신뢰가 있으면 거래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주는 사람은 손해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관계의 방향을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뇌의 상호성 시스템을 이해하고 작게 시작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사람들의 편이 됩니다. 사람을 조종하려 하지 마세요. 대신 사람의 뇌가 움직이는 구조를 이해하세요. 그 순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편이 됩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영향력의 시작이다. 여러분, 오늘부터 먼저 주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작게, 전략적으로, 그리고 균형 있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주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